비정연파. 즉 정연파가 아닌 것. 지금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교류, 즉 정연파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연파라는 것은 이런 거, 일명 사인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모양이 아닌 거는 그냥 다 비정연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연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색으로 생겼다면 정연파겠는데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비정연파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비정연파는 자, 이 하얀색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더해 볼게요. 합치면 여기는 그냥 이 자리 그대로일 거고요. 여기도 그 자리고, 그럼 여기는 볼록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살짝 이렇게 엎어지겠죠. 여기는 뭐 그대로고, 여기도 그대로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파먹겠죠. 그다음 여기는요,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파먹을 거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양도, 아이고 잘못 그렸다. 그 다음에 모양을 딱 지워졌네요. 여기만 봐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살짝 업어치게 될 거고요. 여기는요, 이렇게 파먹게 되겠죠. 여기는요, 업어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이거는 잘못 그렸다. 살짝 업어치기 될 거고요. 이 구간은 파먹기. 여기는 업어치기.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연파가 아닌 모양들은 좀 그림 잘못 그려가지고 느낌이 안 오는데 다시요. 그리고 그냥 봐도 느낌 오죠. 서로 합치면은 이 구간은 파먹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 구간은 파먹을 거고 다시 업어치기 업어치기 해서 처음에 봤던 이런 노란색 모양. 그러면 보면은 이 작은 노란색도 정연파고 큰 노란색도 정연파고, 정연파를 어떻게 저쪽에 해서 합치면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심지어 어떤 모양도 만들 수 있냐면은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별걸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아무리 발전소에서 깨끗한 전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찌그러져요. 사용하다 보면 찌그러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우리가 직류를 쓰잖아요 보통. 예, 직류를 쓰면 직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교재가 들어오면 이렇게 잘라요. 잘라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합쳐요. 전력리 반도체 이용해서 막 조작을 하니까. 예. 그러면 얘네들 남는 거 있잖아요. 예. 남는 것이 원래 정연파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또 타고 올라갑니다. 예. 타고 올라가가지고 물론 이제 누가 안 쓰면 그대로 사라져 버리겠지만 마침 이제 누가 쓰고 버린 거 마침 이제 실려가지고 딴 집으로 갔어요. 딴 집 가면 그대로 톡 들어가가지고 예. 방해를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우린 정연파를 배우니까 정연파로 분해를 해가지고 예. 일단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연파가 아닌 모든 교류파를 비정연파라 하는 거고요. 그럼 비정연파의 구성을 봤더니 기본파라는 건 우리가 쓰는 아까 봤던 60Hz에 60Hz 있겠죠? 기본파.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정연파는 큰 거랑 비해서 주파수가 빠르죠. 주파수가 더 크죠. 만약에 작은 몇 배나 크죠? 주파수가 큰 거에 비해서. 주파수라는 것은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들어서 큰 것이 1Hz다라고 하면 즉 1초에 1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작은 것은 몇 Hz죠? 그렇죠. 4Hz죠. 같은 모양이 4번만 반복되어 있으니까. 한 번, 그렇죠? 2번, 3번, 4번. 조금 작은 것이 큰 것보다 쉽게 말하면 4배가 빠른 거죠. 큰 거 한 바퀴 돌 때 작은 것은 4바퀴 빠르르 돌던 거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애보다 빨리 도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냐면 고조파라고.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고주파가 아니라 고조파라고 합니다. 고주파하고 고주파는 뭐가 다르냐? 고주파는 글자 그대로 그냥 주파수가 높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이 프리퀀시라고 해서 하고 고조파는 이게 조화롭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쓰면 어쩔 수 없이 하모닉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 조자는 조화롭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고자는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고조파라는 것은 기본파가 예를 들어 60Hz다라고 하면 그 기본파의 배수로 120Hz, 180Hz 이렇게. 그래서 기본파가 50이면 100, 150, 200, 250 이렇게 배수배로 딱딱 하는. 그래야 이제 예쁘게 포개지거든요. 그래서 기본파하고 고조파를 믹서시키면은 이런 애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요. 또 하나. 자, 이 모양은 어떻게 만드냐.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이렇게 되면 이런 느낌 난다겠죠? 느낌이. 그러면 이거 몇 번 더 조합을 해버리면 모양이 이렇게 딱 나와요. 이제.
이 작업을 계속 동일반복해서 반복해버리면, 물론 끝까지 쫙 가야 되겠지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혹시 이런 모양은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쟤는 위로만 팍팍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저 모양이 나올 거냐? 여기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반듯한 가만 팍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이만큼 탁 올라가고, 이쪽은요 불이 퉁 쳐가지고 딱 빠지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들, 그러면 적당한 직류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건데, 고주파, 즉 비정연파를 만들 때 있어야 될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기본파에다가 고주파 끼워요. 필요한 경우 직류분도 넣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쩌다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비정연파의 구성이 아닌 것은 하면서, 그랬을 때 정연파, 고주파, 예, 정연파, 고주파, 직류분, 고조파하고 고주파하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주파면, 예, 그래서 보통 5000 kHz 넘어가면 보통 고주파라고 하고요. 60Hz는 절대 고주파가 아닙니다. 고주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120도 고주파가 아니라는 거죠. 높은 주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얘네들끼리는 고조파 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메가헤르츠까지. 어차피 얘는 이제 고주파이면서 고조파도 될 수 있는 거죠. 60 기준에서. 개념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조파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잠깐 얘기 들었지? 주로 이제 전력용 반도체.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짤샷이란 거 말고요. 좀 대단히 급이 좀 큰 것들. 한전에서도 직류를 씁니다. 송전솔로가 아예 있어요. 직류로. 어디에 있냐면은 해남에서 제주, 진도에서 제주. 해저 케이블. 각종 섬으로 보내는 것들. 섬으로 가는 것들은 다 직류로 보냅니다. 왜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장거리, 뭐 제주도까지 100km,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보내는데, 교류로 보내게 되면 항상 케이블로 보내야 되고, ABC상이 있고, 거기는 해저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연피 케이블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엄청나게 나와요. 케이블이니까 어떻게 보내요? 밑으로 쫙 해서 어떻게 하나씩 보내야죠. 한 통으로 해서 보내야죠. ABC상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충전 전류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직류로 보내요. 그럴 때 한전에서는 발전소에서 만든 교류를 사가지고 직류로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력용,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서 쓰는 충전기 어댑터 있잖아요. 그거 큰 거 어댑터 써가지고 직류를 쏜다는 거죠. 직류는 주파수가 없어요. 직류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예 0 돼버리는 거고요. 얘는 0 되는 거죠. F가 0이니까 얘는요, 이론상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류에 비할 때 장점이 더 많아요. 우리 예전에 뭐 테슬라 아저씨하고 에디슨 아저씨하고
교류냐 직류냐 한참 싸웠을 때, 한참 뭐라고 했을 때, 직류는 교류는 이제 변성하기가 쉬워요. 진압 조정도 쉽고, 그다음에 보내기도 쉽고, 교류는 이제 대신에 직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직류는 변성 자체가 그 기술 그때 시절 기술로는 전압 내리고 올리기가 되게 힘들죠. 또 심지어 직류는 차단기로 끊기도 어렵습니다. 교류랑 직류랑 아마 태양광 발전소, 조그마한 태양광 발전소 보면 조그마한 차단기들이, 용량 작은 것들, 차단기가 뭐 하나 한다는데 차단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어레이 있고, 인버터 들어있고요. 이 구간은 이제 직류 구간인데, 이 직류 구간에 중간에 끊어야 될 일이 있겠죠. 차단기 하나만 툭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하지 않고,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냥. 차단기를 한 줄로 쪼르륵 한 3개 깔아버립니다. 아니면 직류는 어차피 선이 두 가닥이죠. 차단기 4P짜리 차단기라고 해서 L1, L2, L3, L4 이렇게 차단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연결하고 여기다 올려치고 다시 여기다 올려치고 한 선 딱 나오고, 그러면 라이브 원, 뉴트럴 이 짓을 해요. 왜냐면 차단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 교류는 이게 전류를 할게요. 전류 무조건 흘러가고, 얘는 자동으로 한 번씩 0 돼요. 값이 주기적으로 0 됩니다. 그래서 차단은 굳이 차단기 안 내려도 한 번씩 제가 꺼져요. 자, 그런데 내가 차단기를 오프시켰어요. 오프시키면 아크가 튀어도 시간 되면 제가 딱 꺼집니다. 근데 직류는 어떻게 해요? 늘 이렇죠. 그러면 딱 끊었다. 끊으면 바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크가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와요. 그러니까 차단기를 길게 해가지고 아크 길이를 늘려버리려고 쭉 길게 뽑는다는 거. 그래서 참고로, 물론 용량이 작은 것들은 그냥 끊어지는데 용량이 좀 크다 싶으면은 차단기를, 그래서 제일 많이 붙이는 게 이런 겁니다. 혹시 보시다가 저거 뭐지 도대체? 차단기 이렇게 있는데 통상시에 L1, L2, L3, 뉴트럴 이렇게 쓰는 차단기를 여기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집어넣고 또 한번 집어넣고 뉴트럴은 그냥 그대로 쭉 가버리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저기 뭘까라고 하지 마시고, 차단기 간극 길이를 넓혀주기 위해서, 여기 그럼 차단기 3개 들어있는 거니까 맞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 간격을 넓혀가지고 끊어버리겠다. 아크가 계속 따라올 거니까, 아크가 늘어지면 끊어질 거니까요. 이런 원리로 해서 끊겠다. 뭐가 더 그렇지? 일단 직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직류로 만들다가 남은 찌꺼기들이 다 고주파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인버터, 컨버터, UPS, 정류기. 그 다음에 로, 즉 난로요. 전기로. 철강 만들 때 쓰는 전기로. 근데 사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로가 쥐가 뭐 열대는 건데 뭐 전기가 나오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전기로에 전원을 공급할 때 죽었다 깨어나도 어차피 또 앞에 또 인버터 붙여요. 인버터 붙입니다. 조정해야 되니까. 내가 원할 때 온도를 이만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세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라도 얘를 또 때려 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도, 즉 무슨 제철선이 하면 거기 있는 것도 다 이런 데서 아주 고주파 다글다글 했다는 거죠. 이런 메가급에서 이런 것들이 딴 집에 가서 안 좋게 한다. 이런 게 또 원인입니다. 또 원인이 이제
필요 없고. 정리기 같은 거 쓸 때 우리 흔히 있었는데 뭐를 전압 입력에서 예. 전압 일정을 해주려고 쓰는 것다라는 기동력을 듣거든요. 지금 주파수 때문에 정류기요? 정류기는 전압 불안정 그거 아닌데. 기도 그렇게 하는 병이가 쓰려고 전압이라고 교수가 상태 일정을 해주려고 한다고. 그건 이제 AVR이라고 해서 그 전압 일정에 맞춰지는 거 있고, 아니면 UPS도 있고. 아마 UPS 보고 그러시는 거구나. 예. UPS가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인 이 UPS가 딱 그 기능합니다. 정전도 안 되게 하고. 물론 기능이 두 가지 있어. 그냥 그런 거 정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전원 품질만. 전원 품질만 맞춰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CV 셰프라고 해서 이 C는 그냥 컨스턴트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즉 뒤에 V는 볼테이지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고 뒤에 F는 주파수도 일정하게 해주는 걸 이걸 CV CF라고 여기에다가 배터리 붙여가지고 정전까지 잡아주면 그걸 우리가 UPS다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살짝만 불 한 번만 깜빡해도 그냥 쭉 아웃입니다. 예. 그런데 항상 거기다 은행에다 송금하고 있는데 날라가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만약에 은행 전산망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얘하고요. 전자 빼고요. 전력용 반도체라고 하겠습니다. 전력용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 고쳐져 있나요? 또 첨심이 아니라 찰심. 혹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 아시죠? 예. 그 곡선이 좀 찌그러진 곡선이 봐도 좀 찌그러져 있죠. 예. 포화도 있고 포화라는 말은 이미 왜곡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는 전류가 증가를 하는데 자속이 증가를 안 해요. 그럼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압도 증가 안 하겠죠. 그럼 모양이 찌그러지는데 같이 비례로 안 나가니까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전력용 반도체하고 철심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 그러면 이제 비정연파는 시력값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정연파 순식값은 어떻게 해요? 시력값으로 바꾸면 정연파의 시력값은 그렇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고 이렇게 각도를 넣어주고요. 이제 크기만 따지라 가면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연파라는 것은 뭐 다시 쓰면 이런 식이겠죠. 이게 기본파라면 이런 것들이 비정연파고 얘가 바로 고조파죠. 기본파, 2고조파, 3고조파 주파수가 3배니까 3고조파를 할 거예요. 뭐 이것들은 각각 값 다 찾을 것이고 그럼 얘네들은 다 합치는 건데 이 합의 시력값은 그냥 원래의 시력값은 이거죠. 얘도 원래 시력값은 그대로 해서 이렇게 얘도 원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그냥 더하면 되느냐? 그냥 더하면 안 되고요. 각각을 제곱을 하고 더해요. 그럼 제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루트를 씌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왜 제곱하고 루트 씌우느냐 하는데 원래 시력값이라는 게요. 시력값이라는 게 원래 RMS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뭐냐? 루트 민스 스퀘어라고 해서 뒤로부터 그러니까 제곱 평균의 제곱값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이제 실효값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다. 그럼 전압 제곱 평균. 평균은 뭐 나누는 겁니다. 평균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이 작업을 또 똑같이 해서 합치는 거고요. 직류의 실효값은 루트 2로 나눌 필요가 없죠. 왜냐? 직류는 어차피 그 자체가 실효값이니까. 그래서 직류는 그냥 그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문제, 어제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 9번 가지고 한번 네, 9번 가지고 9번 먼저 해볼게요. 자, 9번 문제 읽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일단 뭐 직류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각각 이거 이 고조 이거 비정협파죠? 왜냐면 기본파가 있고 상고조파가 끼어 있으니까. 그럼 요거 실효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실효값은 원래 이 자체의 실효값은 100이고요. 얘는요 30이고 루트 2 나누는 거니까 이게 최대값이니까요. 네,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은 그래서 100 루트 2를 100이고 30 루트 2는 2고 30이고 그러면 100제곱 30제곱 이게 실효값 실효값이다. 계산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 추가가 더 돼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직류분인 직류 10V가 더 끼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다 계산 어떻게 될까요? 10루트 2의 제곱으로 해야 되나요? 그냥 10으로 해야 될까요? 10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페이지로 봤을 때 10 자체가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몇 페이지냐면은 105페이지. 배고가 아닌 건데. 배고가 아니네. 배고가 아니고 94, 94페이지. 페이지. 찬바람 나오네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온도가 25도인데 찬바람이 나오고 있다면 몇 도지?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제 정연파의 실효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삼각파는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누자라고 했었고 이 구연파가 뭐 직류분이죠. 요 위에만 본다면 직류분이니까 요것만 본다면 직류분이니까 그대로 그냥 자기 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실효값 다 바꿔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다음 외역률이요. 외역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찌그러져 있느냐라는 비율인데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멀쩡한 애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멀쩡한 애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멀쩡한 애는 기본파
시료치를 멀쩡한 애로 잡고, 그러면 안 멀쩡한 애들이 바로 다 고조파겠죠. 이 고조파들의 시료치로 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외역률이다. 뭐 이런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풀이에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같기도 하고요. 뭐 했어요 하면서 풀이에. 그다음에 비사인파 정연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거. 그렇죠. 이런 문제. 그러면 답이 그렇죠. 1번이요. 1번은 바로 결과물이죠. 네. 결과물. 그다음에 한번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안 배운 말이 많이 나와. 하나밖에 없구나. 네. 전기자 반작용 하나 나와 있는데 모르는 말은 모르니까 제껴버리고. 자기포화는 이미 되었어요. 자기포화. 즉 자속이 포화됐다. 그런 얘기는 이제 강자성체에서 주로 하는 얘기겠죠. 포화라는 얘기는 자성체. 우리 아까 했지만 파형이 찌그러진 이유가 뭐냐? 저연료용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철심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것 같고. 오hm 법칙, 히스테리, 그렇지. 히스테리도 철심에서 관련된 얘기죠. 얘는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고 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리고 찍기로 했는데 3번으로 찍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 3번 빼고 2번이나 4번으로 옮겨타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거 오hm 법칙은 정말 이런 데 낄만한 급이 아니죠. 정말 멋있는 애인데 이거 먼저 했다고 비정연파가 발생하겠어요. 얘가. 사실 이 전기자 반작용도 뒤에 보면 뒤에서 기기 시간에 배우겠지만 철심도 관련돼 있습니다.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은 비사인파의 3고주파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 좀 그림이 해석하기가 어렵죠. 일단 보니까 이 t가 이 큰 문자 t가 주기라는 걸 여기서 주기라고 그죠? 주기하고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주고 말하세요. 주기예요. 주기는 뭐죠?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기본파라는 거예요. 그럼 상고차 보면은 얘보다 3배를 더 빨리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이 기본파가 몇 헤르츠냐라는 걸. 기본파가 몇 헤르츠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 뭔 소리지 할 수 있는데 배운 거 생각해 보셔야죠. 배운 거. 우리가 주파수 관련해서 배운 게 교류에서 또 참 배웠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라겠고 주파수하고 뭐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주파수하고 주기하고 예를 들어서 60Hz다고 하는 것은 1초에 60번 같은 모양 반복되는 거죠. 그럼 한 파형이 반복되는 시간은 60분의 1초. 60분의 1초 뒤집어 깐 게 60Hz. 그러면 이제 주기가 이거란 얘기니까, 즉 주파수가 이거란 얘기겠죠. 즉 이것이 얼마냐면 이거 100이네요. 100, 계산하면 100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파가 100Hz니까 당연히 3배인 300Hz가 되겠다. 밑에 설명. 그렇지. 역시 해설을 내가 단 게 맞아. 그냥 설명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300Hz. 네이트라고 예? 네이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배야? 그렇게 생기는 네 개가 있으니까. 아니, 이건 의미가 없죠? 이 시간이, 즉,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잖아요? 이 시간이. 이게 100분의 1초니까. 이게 1초를 싹 끓인 게 아니라. 여기 1초에 있다면 4Hz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게 100분의 1초예요. 100분의 1초. 그럼 1초가 돼야 우리가, 1초 이쪽에 100개, 모양이 100개 나오겠죠. 그림이, 현재 여기까지 해서 시간을 얼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00분의 4초까지 진행된 모양입니다. 100분의 4초가 진행된 모양이고. 지금 뭐가, 잠깐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기 4개가 있고. 4개가 있으니까 4배를 해야 된다. 4개가 있으니까 4배를 해야 된다. 지금 저기 예, 100Hz를 답이 나왔는데 예. 여기 책에서는 답이 3번이라고 한 이유가 아니, 이제, 이게 기본파고, 이게 기본파였을 때, 상고주파. 자, 이 파형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파형 만들어지려면은, 이게 기본파 깔려있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지금 당연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작은 것을 몇 고조파라 할까요? 기본파에 비해서. 기본파가 큰 거라면. 3배. 3배. 이게 작은 것이 상고조파예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이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기본파가 이렇게 있었을 건데, 나중에 합쳐져가지고 모양이 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겠죠. 바뀌었을 때 이 속에 숨어있던 상고조파는 몇 헤르츠였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기본파니까. 이 시간이요. 시간이 기본파니까. 숨어있는 3헤르츠. 상고조파는 이해 되셨나요?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예. 그래서 그냥 이건 혹시 100Hz 되는 거 아시겠나요? 얘가 100Hz인지. 예? 예, 그렇죠. 100Hz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럼 이걸 기본파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가 기본파가 되니까. 여기 상고조파는 당연히 여기 3번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 잘못 그렸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들은 것은 요거의 3배가 될 거니까 300Hz짜리겠다. 뭐 이렇게. 자, 5번에 비정연파의 시력값. 비정연파의 시력값은 어떻게 돼야 되고? 시력값은 일단 시력값이란 말은 RMS예요. 루트 민스 스퀘어. 그래서 제곱 평균의 제곱근. 그럼 이 말이 들어간 것이 하여튼 제곱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제곱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나마 제일 말 비슷하게 쓴 게 네 번째네요. 제곱근도 들어가야 되고 제곱도 들어가야 되고. 말 문제로. 뭐 이거 뭐 틀리라고 내는 것도 있네요. 얼마나 찌그러져 있나 이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계산 한번 해보시게요. 기본파의 3%인 상고조파. 즉 상고조파는 편하게 할게요.
기본파가 100%라 하고 100%라 얘는 3%, 얘는 4%, 1%. 그럼 얼마나 찌그러졌냐? 기본 깔고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3, 4, 1 더해버리면은 8. 답이 없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더하는 게 아니구나 했던 것처럼 3제곱 4제곱 1제곱 그러면 16에 25 26이고 계산을 하니까 5.1 나오네요. 5.1 한번 계산기 눌러보세요. 네. 뒤에 보니까 해설은 소수점으로 표현하는데 100을 1로 표현하나? 100으로 표현하나? 100분의 루트 26 루트 26이면은 어차피 5 정도 될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작업다른다는 거예요. 외역률은 그대로 써보고 있는 거죠. 다 실효치 표기를 바꾸어서.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쓰나 숫자로 쓰나 똑같은 거니까. 꼭 계산기 눌러보시고요. 네. 계산기를 계속. 그리고 이제 계산기가 시험이 끝나버리면 시험이 끝났고 만약에 필기가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쓸 일이 없어요. 공학용 계산기를 들이댈 정도로 계산이 할 것이 없죠. 핸드폰 계산기로 해도 다 되는 것들을 해봤을 거니까. 그래서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산업계산을 봐야 되겠다. 그럼 또 갖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아는 사람을 줘야겠다. 아니면 당근에 올려야겠다. 이렇게. 왜냐면 집에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쓰레기 돼요. 나중에 실무에 가면 쓸 일 없어요? 실무에 예. 공학용 계산기를 들이댈 정도로 그런 복잡한 계산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 실무에서는. 왜냐면 일반 계산기는 다 루트까지는 되잖아요. 루트까지는 되고 솔브로까지 풀, 그 복소수로 풀 정도까지는 주어지질 않아요. 복소수까지 풀 정도면은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급에서 쓰겠죠. 너무 길이 재는데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고 이제 외역률 정연파의 외역률 답은 몇 번이라고요? 0. 0이에요. 일단 무조건 0입니다. 그럼 왜 0이냐? 아니 외역률은 찌그러진 비율인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고조파가 아예 없으니까. 정연파는 고조파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8번. 이거 시험에 자주 안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고 갈게요. 주파수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전류는 50Hz이고 전압은 60Hz이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둘이 만나서 할 일이 없어요. 주파수가 같아야만이 둘이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주파수가 같아야 곱해지거나 나눠진다. 그래서 전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력을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따로따로 남남이에요. 남남.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얘가 사람이라면 얘는 돌고래? 전혀 개별적인. 근데 참 저게요. 50Hz 제품은 60Hz에 써도 크게 괜찮다고 하는데 60Hz는 50Hz에 쓰면은 탈이 갈아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뒤에 기기 시간에 또 그 관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리볼트형은 다 조정해서 만든 거고, 프리볼트형이 아니었을 때, 그건 그렇게 쓰면 확살 나는 거죠. 도란셀 보면은 저 외국 거는 50Hz, 한국 거는 60Hz 그렇게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문제에 나옵니다. 기기 시간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이런 경우 일단 소비 전력 발생이 안 한다 그 뜻인가요? 그죠? 이건 아예 그냥 둘이 만나서 쓰고 싶어도 뭐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행이 위해서 전압 60Hz인데 60Hz에 전류가 와버리면 이제 뭔가 작용할 수가 있죠. 둘이는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가 뭐냐? 주파수가 다르면 실효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소비 전력이라는 게 유효 전력이니까 실제로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같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 방송 듣고 있고 봐보세요. 나 주파수가 여러 개, 방송 여러 개 방송 쏠 건데 막 섞여 있어서 다 포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포개져 있어도 다 분리 다 시킬 수가 있고 서로 작용을 해버렸으면 에너지가 소비됐으면 날아가고 없을 건데 안 날아가고 있으니까 소비되질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전력 구하라는 건데요. 이 전력 구하는 것은 말로만 할게요. 네. 자, 이거 기본적인 것만. 네. 자, 주파수가 중요한 핵심만 잡을게요. 자, R은 저항은 주파수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저항은 뭐 관계없는데 얘는 오메가 L이죠. 그러면 주파수 관련돼 있어. 만약에 전원이 3이 들어와 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9로 바뀌는 겁니다. 기본파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3ohm인데 상고스파가 들어오게 되면 9ohm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3배가 돼야 되니까. 아니 주파수가 3배 커졌잖아요. 여기가 3 하면 3에서 9가 주파수가 더 3배가 높으니까. 리액턴스는 주파수 없으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임피던스가 바뀌는 거니까요. 우리 그렇게 외웠습니다. 왜 올라가지? 아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다고 그랬어요. 특히 코일은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고,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는 얘가 빠르잖아요. 변화가 빨라버리면 당연히 얘도 값이 커질 거고, 물론 얘는 역기전력이니까 방해하는 쪽으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공진 배우는 것도 그래요. 아니 왜 갑자기 뭐 박사를 왜 나? 저 잘 쓰고 있는데 60Hz로. 근데 어떤 놈이 그냥 공진 주파수 2분의 파이 그냥 집어넣어가 탈탈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만 그렇게 그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주파수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과도 현상이 있는데요. 얘는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네. 틀리라고 되는 건데, 예전에, 지난번 시험이구나. 한 분이 기억하고 오셨더라고요. 이 문제가 나왔더라면서.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는데, 틀리라고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나온 것은 다 산업기사 나오는 건데,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태블릿도 있구나. 네. 아. 말은 안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실제는 안 되네. 에어브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갑자기 들려. 참. 아니 그게 이 배터리가 와 진짜 있는 거 같아. 이 충전시키는데 얼마나 걸려? 몇 시간 걸려? 이게 고속 충전기를 해도 하루 정도. 그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0%에서 이렇게 하면 거의 한 그래도 한 13시간 정도, 14시간. 그러면 그게 충전 그냥 100% 해놓으면 며칠 쓰는 거야? 며칠 써? 한 그냥 많이 쓰면 한 4일, 5일 정도 써요. 많이 그럼 쓰 많이 쓰는 거지. 하루 충전이 거의 벽돌 수준. 이게 벽돌 수준. 그럴 것 같은 꽤 나는 거. 네. 그래서 이거랑 뭐 이거 책이랑 가져가는데 바로 벌써부터 어깨도 막 어키네, 어키 부분에. 사람은 그냥 이게 뭔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뭐에 쓰는 그냥 이게 이런 데도 꽂아 쓸 수 있는. 네, 충전기. 그럼 용량 상당히 크겠는데? 한번 충전시키고 그러면 4월 쓰네. 네. 노트북이나 이런 책까지 때문에. 충전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거 하나 사면 잘 쓴대. 충전기 이제 뭐 꽂을 거 없을 때 얘가 옛날에 그 처음 핸드폰 그 저기 있잖아 무전기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지금 갖고 다니고 책장에 나 군대에서 무전기도 있는데 근데 나 군대 다닐 때 배터리가 얼마나 컸다고. 5만 원 컸어. 근데 지금은 자꾸 작아지잖아 배터리. 더 잘하실 거예요. 아, 네. 아니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따뜻한 걸 틀었는데 왜 찬바람이 나와? 수업하는데 갑자기 팍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안 보여요. 죄송한데 갑자기 팍 빠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 물때 많이 나요. 옆에 때릴 때 안 빠지잖아요. 그 렌즈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유튜브 보니까 외국 여자인데 눈이 막 이렇게 그 왜 그런가 좀 안과를 갔는데 렌즈가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그냥 렌즈 안으로 닫아가지고 렌즈가 계속 끼는 게 눈 안으로 들어가고 그거 잘 때 렌즈 빼고 자야 된다고. 안 빼면은 그냥 여기가 다 들어가서 렌즈가 나오나 한 20개가 나온 거야. 여자들 핀셋을 계속 빼내더라고. 막. 근데 막 렌즈가 들어가고 한쪽 눈에서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 절대 렌즈 무조건 빼놓고 자야지. 큰일 나는. 아니 렌즈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눈이 괜찮았을 리가 없는데. 한쪽 눈이 막 이렇게 하고 한쪽 눈이 막. 하나 들고. 그러게요. 이 개그라이도 많이 하니까. 절대 빼놓고 지랄을 그냥 다. 저는 시장 갔다 와는데 반팔 입고 있는 아, 벌써. 아니 개나리 꼽히면은. 가끔 입고다니면 그렇게 하죠. 바람이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그것을 바람을 찾는데 찾아놔야 되는데 반팔이 너무 잘 입고 다니는데 저녁에 이렇게 입어요. 5시쯤 넘어서 5시 반쯤에 이걸 하는 거 당연히 몇 개. 그렇게 돌아다니면 거기 저녁까지 있다가 갈 거 아니에요. 신기하다. 낮이면 그 이해가 되는데 아직은 그 할때 배가 아주 마른 채 남자인데 말랐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 미친놈 아니야?
때가 없는 거죠. 그 여자친구가 같이 가가지고. 아, 일부러 그랬구나. 찢었어.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근데 또 친구가 집 근처였거든요. 전화 오더라고요. 저 지나가는데. 저 뭐라 이렇게 반팔 보고 지나가 친구도 보고 전화. 낮에는 5시. 얼마나 사람들은 지금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낮에는 더울 때니까 괜찮은데 그때 제가 20분에 20분에 30분이었는데 한명 갔다 오고. 네. 그때 여자친구 하면은 밤에 또 놀다가 있고 많이. 아니 진짜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은 낮에 반바지 입고 나왔다가 춥기는 해도 견디더라고. 여자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남자는 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은 뭐 패션 된다고. 그전에 어떤 사람은 번개를 맞았는데 이 사람은 한겨울에도 얼음을 넣고 그 얼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많아요, 진짜. 네. 그 사람은 좀 특이하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체질이. 얼음을 띄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 견딘대요. 그 해외 토픽에도 나왔잖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번개 맞으면 피가 다 발라버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개 맞으면 그 사람은 몇 번 맞았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말씀했잖아요. 직접으로 맞은 게 아니라 근처에 맞아갖고 안전된 저희가 잘한다. 아니,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직접 맞아요? 직접 맞으면 다 타버리지. 여기 뭐야 간단해요. 내가 무슨 도망 나간 사람은 반이 됐어. 전화 받다가 문을 치니까 도망 나간 사람은 기절했다가 나중에 뛰어나서 도망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암살할 때 전화 받으면 탁 다른 데 나가고 있었는데. 아 상상력이 뛰어나. 아니 영화 네 번인가 있었어.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가 끊어갖고 암살했는데. 불에 어떻게든 한다잖아요. 네 번이 맞았는데 비껴서 계속 맞아서 네 번 맞았다고. 정통으로 맞았을 때 네 번 맞았다니까. 한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 맞기 힘들잖아요. 그 부위에 맞고 가려야 되는데 네 번이나 따라오면서 때렸다고 그러고. 도저히 여기서는 우리가 풀 만한 문제가 없네요. 예. 왜냐면 아예 풀이 자체가 아니 풀이란다. 설명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놀라지 마시라. 그런 상황에서 넣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예. 딱 보고 안 배운 거 명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은